흙작업을 하는 신상호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도예다, 뭐 전통도예다 얘기를 가릴 만한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도예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불분명했던 그런 시절이거든. 그냥 옹기쟁이야, 옹기쟁이. 현대도예라는 것은 이제 학교의 학생들은 할 적에 처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성북동요나 대방동요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창작은 없고 그냥 똑같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걸 카피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걸로 쳤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이천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 6.25 끝나고, 그 이제 학생들은 현대도예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빌리러 그 장소를 이용해서 했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굴러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유약이라는 것을 갈 때 맷돌에다 갈았는데 그것이 아주 원시적인, 그리고 유약이라는 말조차도 없을 때야. 잿물이라고 해서 재 몇 대박, 흙 몇 대박 이렇게 섞어서 풀어서 저울에 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걸 했던 그런 아주 그 원시적인 그걸 탈피해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지. 나는 처음부터 시작이 무슨 옹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전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다만 그게 이제 과정상의 그 과정이니까 기술을 배워야 이제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었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붙인다든지 뭐 이런 이제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천에서 전통을 하는 사람들은 청자나 백자나 뭐 때에 따라서 분청 또 이런 것들인데, 이제 학생들은 그런 걸 그런 유약을 이용 안 하고 그 이런 색깔이 있는 유약, 그런 유약을 덮어서 그 색깔이 잘 나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각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개인으로 흐트러지는 시기 되지. 자기 연구랄까, 자기 공부라고 그럴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초창기였고, 그 후에는 이제 그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지. 나도 뭐 그 사람들하고 대동소이하게 내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뭐가 뚜렷이 내 건지는 모르는 시기야. 그저 유약이 불에서 내가 만든 유약이 잘 나와주면 그것이 성공했다 그러고 너무 좋아서 그걸 들고 뛰어다니던 생각이 나. 전통과 현대의 그 갈등?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정치적으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나도 학교에서 그런 식의 우리께 최고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저항을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이라는 거에서도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전통의 그 기법, 분청사기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전통의 기법을 회화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93년까지 이어진다고. 그 전에 이제 87년, 뭐 6년 그때 이렇게 큰 괴체 같은 거, 그 뭐 엄청 큰 거였어 그 당시만 해도. 그거를 그 서울신문사 그 전시장에서 내가 전시를 처음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기 전에 83년에 내가 미국을 가서 이제 미국 도예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지. 토니 헵번이라든가 준 가네코라든가 뭐 여러 사람을 이제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저걸 하면서 거기서 어떤 모멘트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흙이라는 것 자체도 흙에 가려면 흙이 과거의 전통적인 흙에서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된다고.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달라져야 되고. 근데
미국의 그런 피로 보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벌써 그런 행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데서 내가 영향을 깊게 받지. 그래서 돌아와서 86년인가 7년에 그 조선일보사에서 그 전시회를 하지. 이제 이러면서 그 각 대학의 도예과들이 그냥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대학에도 다 도예과가 생기기 시작해. 근데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촉매적인 역할을 한 게 서울신문사 갤러리에서 내 전시가 그 사람들한테 좀 다가갔나 봐. 그 당시에는 하나의 괴체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언어도 담아야 되고 뭐 거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그걸 만들 때 흙에다가 스티로폼을 섞어 가지고 그 무게를 좀 빼느냐고 뭐 그런 일도 했었고 기억 속에 이제 그 후에 그 작업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이제 괴로워한다고 굉장히.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전통이라는 거와 우리 거라는 것이 나한테도 억눌렀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표현이 다른 청자나 백자보다는 현대미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분청사기였기 때문에 분청사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지, 그걸로. 그래서 그런 괴체에서 다시 전통으로 넘어온다고. 거기서 이제 전통을 하면서 93년까지 그 전통을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내 분청이 조금 특수한 게 그 분청 색깔의 이제 그 깊은 진원회색이 그게 얻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그것을 이제 하도 흑장난,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에서 의도된, 그래서 나중에 그 산화수송으로 떼서 다 불 뗀 다음에 다시 그냥 가만히 열지 않고 강한 환원염으로 불을 뗐다고. 그래서 한 800~900도까지 올리면 그 색이 그렇게 진해지는 그런 걸 얻어낸 데는 결과를 내가 경험으로 알았지. 흙에다가 이걸 파내는 거니까 조각도가 아니라 대나무 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내듯이, 그러면서 그 회계 스피드나 이런 거, 깊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선이 다른 도구, 일반적인 도구하고 다른. 그래서 주로 분청에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전통적인 기법에서는 거기다 이제 갖가지 문양을 내가 찍어 놓고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깎아내는 작업을 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 찍은 그런 문양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이 분청사기에서 나타나. 근데 이제 그 작업에서 그 갈등하던 시기에서 돌아와서 전통으로 가면서 조선일보사에서 그게 뭐 93년인지 몇 년에 이제 그 전시회를 했어. 근데 나도 또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서 그 작품이 다 매진이 됐어. 그때 또 갈등을 느끼는 거야. 그때. 내가 이게 돈을 벌려고 했으면 이걸 하지 말고 딴 걸 했어야지. 이런 식의 또 나 자신한테 들볶는 그런 게 생기면서 분청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비워내야, 안 하면 다른 걸 하지 않겠어? 그때 그걸 하면서 내가 95년에 영국으로 가거든. 교환교수로 이제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로 이제 가면서 또 한 번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 가서 아프리카를 이제 만나면서 우리나라 원시 미술, 샤머니즘적인 거하고 아프리카의 그런 원시 미술하고 그거에 내가 상당히 이게 강하게 추구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바로 아프리카에 가서 여행을 많이 하고 이제 수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물들의 그 역동성, 뛰는데 보면 다리만 보면 내 지금도 말에는 다리가 여러 개야. 그게 그런 역동성의 표현. 오랫동안 15년, 20년간은 드림 오브 아프리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주제를 가지고 그 원시 미술에서 오는 그런 역동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느끼면서 작업을 오래 했지. 그 다음번에 이제 이제 가끔은 작가들한테 의외의 주문이 들어온다고.
뭐 이런 걸 갖고 좀 작품을 해주면 좋겠다. 그건 이제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요구하듯이 돈을 대는 사람이 이제 요구했을 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조각보 같은 거, 이제 저런 거 시작이 이렇게 칼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그것도 또 오는 거야. 조각보를 어떻게 좀 표현을 흙에다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지. 그러면서 색깔에 대한 이제 아주 고민을 강하게 하는 거지. 김해 클레이 아크 미술관, 거기서 이제 그 미술관을 다른 사람이 처음에 하다가 그것을 이제 기법을 하고 김해시에서 사람을 찾는데 날 불러서 이제 내가 가서 한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 소장품이 어떤 거냐도 중요하지만 미술관이 다른 건물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도벽을 해서 거기다가 5천여 장을 붙인 거지. 근데 그게 더 5천여 장이 있어야 다 싸는 거야. 근데 김해시의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나도 그걸 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차후에 하자. 그렇고 이제 반만 그렇게 해놓은 건데, 심포지움 같은 것을 이제 그쪽에서 김해에서 할 때 외국 작가들 평론가들 여러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거기서 세미나를 여러 번 했어. 그때 이제 얘기가 건축과 도예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미술관의 이름이 클레이 아크라는 얘기가 흙과 아키텍처의 아크하고 합성어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클레이 아크라고 이름을 지은 게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 전쟁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내가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한 10여 년 동안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이 북쪽이잖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내가 질문을 하기 시작해, 나 자신한테. 근데 북쪽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어떤 이런 거하고 맥이 같더라고. 군부대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전쟁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부서지고 사람이 다 죽고 하고 나쁜 거지만 그것이 인류가 시작해서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지속되는 게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뭐가 생기기도 하고, 전쟁을 덮어놓고 나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군이 쓰던 그런 폐기 이제 쓰고 버린 것들을 주워다가 이제 그걸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거기서 넘어오는 게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산업혁명이 어떤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 썼던 창틀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도자기하고 같이 가는, 콜라보레이트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해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에 느끼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이 가능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결국은 목표는 새로운 것이지 그걸 답습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회화인데 꼭 뭘 붓으로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서, 저렇게 오래된 인더스트리얼 창문들을 수집해서 거기다가 도자기를 끼고 프레임을 또 싸고 색깔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야. 따지고 보면 아픔도 남다르게 아픔을 느낄 줄 알고 아파하는 그런 과정도 견딜 줄 알고, 또 어떤 결심을 하는 결단도 과단성 있게 결단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결과론으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내일 모레 80을 바라다 보면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것이 또 뭐를 파생시킬지 아닌지 이건 나도 장담은 못해.
결론지어서 보면 예술가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생계 이전에 이후에 정말로 자기가 어떤 표현을 세상에 남기고 갈 건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뭔가 그 내가 살아온 길에서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후배들이 내 얘기를 자꾸 유념해서 좀 무모하지만 달겨들어 보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